예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다들 이미 공지가 됐었고요. 많이 기다리시고 계십니다. 제 옆에 있는 분 안희욱 씨인데요. 어떤 분이신지 소개를 본인이 직접. 저는 스킬 트레이너라는 직업을 가지고 지금 열심히 선수들 트레이닝을 하고 있는 스킬 트레이너 안희욱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사실 우리 첫 게스트예요, 우리 방송. 저희 방송 그렇죠? 첫 번째로 이제 게스트를 모시게 됐는데, 감사합니다. 네, 그 이유가 뭐 요즘 가장 핫하죠. 이 스킬 그쵸. 트레이닝 열풍이 불고 있는데 정말 적절하지 않았나. 제가 섭외했습니다. 그리고 흔쾌히 나와주신 거죠? 저는 이거 알리면서 좀 더 이 분야가 좋아지면 좋으니까요.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안희욱 씨를 점프 취재할 때 1년 한 1년 한 몇 개월 전에 알았었는데 알게 됐는데 연락 안 드리다가 너무 뜬금없이 그냥 방송 좀 같이 해달라고 연락드렸는데 흔쾌히 와주셔가지고 저는 아주 감사합니다. 정말 좋은 분이시네요. 네. 방송 출연 욕심이 있었던 건 아니시고. 네. 그래서 이렇게 좀 편안하게 하는 방송이에요. 사실 제가 아는 분하고도 같이 방송을 했는데 이렇게 딱딱한 분위기에서 하신 것 같은데 네. 지금 그런 게 아니에요. 놔주세요. 좀 적응을 네, 편하게 하려고요. 네. 네. 사투리 괜찮으세요? 사투리 네. 괜찮냐고 하시는. 제가 부산 사람이라서. 네, 저희 사투리 쓰시는 분 많죠. 대구 사투리. 그쵸. 원래 이쪽 자리에 앉았던 분이 이 자리만 앉으면 사투리가 나오는. 사투리 하는데 지금 물어보네요. 어디 갔냐고. 오늘은 도망갔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저희 일단 안희욱 씨 제가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정말 너무 쉬운 네이버에 검색하면 나오는 인물 검색 프로필을 제가 살짝 읊어도 되죠? 네. 다 공개도 직접 되죠? 소개해 주시는 건가요? 네, 괜찮아요. 네. 이름 안희욱이고요. 84년 4월 생일, 부산 출신입니다. 체대 나오셨고요. 네. 신체 조건은 171cm에 64kg 네. 맞나요? 네, 몸무게가 좀 다르네요. 64kg. 언제적 몸무게죠? 한 10년 전인 것 같아요. 네, 10년 전에 나온 프로필, 네. 한 10년 전 얘기보다 훨씬 더 거슬러서 가보면 2002년도에 나이키 길거리 농구대회 1위. 이때 좀 본격적으로 좀 이름을 알리게 되지 않았나 싶어요. 네. 나이키 대회였는데 힙합이라는 그 이벤트를 새로 한 대회였고요. 네. 1등을 하면 뉴욕으로 보내주는 그런 행사였어요. 네. 그래서 뭐 팀으로서 1위를 한 게 아니라 네. 그 프로필상에 있는 거는 네이버에서 자체적으로 하신 네. 거고 저는 이제 계속 길거리 농구를 오래 전부터 했었어요. 10살 때부터 했었어요. 10살 때요? 네. 초등학교 3학년 때 처음 농구 시작했으니까 네. 대회도 나가고 그렇게 했죠. 그러면 어릴 때 농구 선수를 좀 꿈꾸면서 하신 건지 아니면 그냥 이 길거리 농구라고 하시니까 그런 재미라든지 네. 이런 것 때문에 하신 건지도 궁금해요. 실제 마이클 조던을 보고 농구를 시작을 하게 됐는데 처음부터 선수라는 생각은 잘 못했어요. 그 당시에 부산에는 저희 동네도 그렇고 농구부가 있는 학교가 별로 없었고요. 있다고 하더라도 저는 친구들하고 농구하는 게 재밌었고 형들이랑 1대1 하는 게 재밌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뭐 키가 큰 편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선수 생각은 하지 않았었고요. 그냥 즐겁게 농구하고 매일 하는 게 좋아서 그랬죠. 네. 사실 길거리 농구대회 때 막 나와서 뭐 이벤트식으로 많이 공연가 식으로 네. 드리블도 보여주시고 막 그러셔서 유명해졌잖아요. 제가 학창 시절 때 정말 제 또래들 사이에서 되게 우상 같은 존재였어요. 저 친구들이랑 농구대회 나가면은 네. 저 사인 받았었거든요. 그렇구나. 유명하신 여기도 분명히 다 지금 네. 들어오신 분들 사인 받으신 분도 있을 거고 사진 찍은 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죠. 맞아요. 막 들어와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막 따라하고 계속 따라하고 동영상 보고 따라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정말 좀 영웅 같은 그런 존재였었는데 그때는 길거리 농구가 대회가 정말 많았었고요. 네. 큰 대회도 있었지만 지방에 있는 작은 대회들도 엄청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1년마다 메인으로 하는 대회가 딱 2개가 있었어요. 나이키랑 아디다스.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계속 대회도 나갔었고 저는 처음부터 이제 농구를 할 때 형들이 제가 너무 작고 어리니까 농구를 같이 안 해줬어요. 그러면 나를 이기면 농구 시켜줄게. 골대가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계속 도전한 거예요. 이기려고. 그랬구나. 근데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 대학생, 고등학생이랑 하면 당연히 이게 방법이 그쵸? 방법이 없죠. 그래서 제가 하는 건 이제 드리블밖에 없어서 그때부터 드리블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펜으로요? 네, 펜으로 연습을 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드리블하는 공이 가는 위치를 화살표로 그렸어.
종이 같은 거에 다 그렸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 기술을 만들면 연습을 해서 형들하고 1대1 하는데 통해요. 그러니까 기분 좋게 있다가 다음날은 막혀요. 형들이 크니까. 그래서 그러면 처음에 예를 들면은 뭐 체인지 드리블을 했는데 뚫었어요. 좋다고 하는데 다음날 하면은 막히니까 어떻게 하지? 해서 렉스를 그리고 그렇게 계속 기술을 만들어가면서 저희 때는 코팅지가 있었어요. 책받침으로 만들어서 계속 들고 다니고 그렇게 했었어요. 신기하네요. 그때도 히프이 되게 열풍이었었잖아요. 지금 뭐 섀도우 형님과 같이 맞죠? 아시나요 혹시 섀도우 형님? 저 몰라요. 힙합은 사실 그 당시에 이제 드리블을 하면서 형들을 이겨야 되니까 좀 특이하게 했었어요, 농구를. 그러니까 저 원래 하는 스타일이 정의되진 않았었는데 나이키 행사가 이제 힙합이라는 행사가 만들어지면서 좀 미국인처럼 농구한다라는 걸 정의해 준 거죠. 그래서 그건 저희는 알리기 위해서 했었고 그렇게 활동하고 했었어요. 사실 그 시절 영상이 지금 좀 준비가 돼 있을 거예요. 한번 같이 보고 얘기를 해야 저런 걸 했구나. 그 시절이요? 네, 그 시절. 지금이랑 다르네요. 분명히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죠. 들어온 사람들이. 맞아요. 얼마나 대단했었는지 한번 보고 가시죠. PD님 준비되셨나요? 저 때는 금연 캠페인이 있던 것 같아요. 한 2004년 되는 것 같아요. 11년 전인 것 같아요. 11년 전. 친구 다른 날렵한 외형을 좀 가졌네요. 네, 많이. 저 때는 이제 8시간씩 농구했으니까요. 선수도 아닌데 좋아가지고. 우와. 저는 이벤트 행사들을 좀 많이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전국에 길거리 코트 다 다니고. 지금 같이 하시는 분들은 다 길거리 농구 하시는 같이 하는 멤버들이고요. 팀을 구성해서 뭐 이벤트라든지 전국 농구대에 초청돼서 행사들을 좀 많이 했죠. 뭐 프로농구 하프타임 공연이나 이런 것도 많이 했었고요. 정말 재밌었죠, 저 때는. 그러니까 미국에는 저런 길거리 농구가 굉장히 핫한 시기였거든요. 그거를 이제 모티브로 저희 한국에서 만들고 싶어서 계속 돌아다니면서 했었어요. 저 때가 아마 길거리 농구가 좀 가장 인기도 많고 그랬던 시기가 아니었나 싶어요. 네. 요즘도 많이 하긴 하지만. 그렇죠. 이제 다시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길거리 농구 대회도 생기고. 네. 정말 많이 연습했을 것 같은데. 저요, 진짜 많이 연습한 게 사실 이상민 선수랑 문경은 감독님들이시죠. 그분들이랑 했던 그 영상이 나가고 나서 사실 정말 부담스러웠었죠. 그러니까 영상은 이슈가 됐는데 실제로 저를 만나면 드리블 한번 해봐 라고 하는데 영상보다 못하면 영상보다 별론데 이 말 듣기 싫어가지고 행사도 해야 되니까 계속 8시간씩 연습을 했어요. 몸이 지금이랑 좀 많이 다르다고. 확실히 운동을 8시간씩 하면 체지방이 없어지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좀 그래도 운동을 하고 있는데 저 때로는 못 돌아가겠더라고요. 네, 질문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또 김승현 선수랑의 그 대결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네요. 소감, 뭐 그때 당시 생각하면서 어떤 느낌을 받으셨는지. 그때는 이제 우연히 방송 촬영 계기로 이제 하게 됐는데 그때 이제 처음 프로 선수를 만났잖아요. 좀 신기했었고. 또 비슷하게 약간 작은 선수고 빠르고. 그렇죠. 한번 1대1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실제로 저는 농구를 정식으로 배운 게 아니니까 제가 하는 걸 다 보여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했던 것 같아요. 선수들이 봐주신 거죠, 뭐. 아니에요. 다 스킬이 있고 하니까. 근데 이 스킬이란 단어가 나왔어요. 그렇죠. 그러면 스킬. 이쯤에서 정말 쉬운 퀴즈, 저희가 좀 어려운 걸 할까 하는데 저희가 항상 준비하고 있는 게 방송을 보시는 분들에게 좀 선물을 드리고자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어요. 오늘도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선물은 안희욱 씨가 선물이시고 그렇다면 저희가 사전에 살짝 얘기를 나눠봤는데 저희 오늘 퀴즈는요, 이 안희욱 씨가 대표로 있는 이 회사의 명칭, 정확한 명칭을 한번 맞춰주시는 게 저희가 퀴즈로 내볼까 합니다. 참고로 영어로 되어 있고요. 이 회사의 명칭은 저희 페이스북에 스포츠그룹 홈페이지가 있고요. 페이스북 페이지죠? 스포츠그룹 페이스북 페이지에. 저희가 따로 공지를 올릴 건가요? 아니면 지금 여기 들어와신 분들이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지금 빨리 보내주시면 저희가 그 중에서 정답을 맞춰서 뭘 주나요? 선물을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선물은
문태정 선수가 입은 슈팅 저지인 것 같아요. 사인까지 사인도 연습- 받아줬는데 직접 받아오셨고 연습용 네. 슈팅 저지. 네. 제가 구했네요. 오늘은 사인이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사인을 저 문태종 옷이 굉장히 큰 사인이 좀 작은 네, 거 아닌가요? 사인이 굉장히 작아요. 네. 이 저지를 드리고요. 이 얘기 나왔으니까 일단 이거와 연관을 해서 오리온스의 네. 정재용 선수 얘기를 그냥 바로 하죠. 두서 없이. 첫 오리온스 왜냐면요, 이 부분 때문에도 더 옆에서 그쵸. 안희욱 네. 씨가 굉장히 뜨고 있는 그런 것 같아요. 정재용 선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사실. 그쵸. 네. 정재용 선수는 이제 꼭 얘기해야 되죠. 네, 얘기를 좀 해주세요. 일단 어떻게 둘이 인연을 맺어서 같이 하게 되었는지. 네, 일단 처음에 정재용 선수가 직접 스킬트레인의 페이스북 통해서 문의를 주셨었어요. 저는 이제 그 전에 오리온스 경기를 보면서 프로 선수가 저랑도 한 살 차이잖아요. 네. 알고 있었는데 처음으로 문의를 준 친구라서 오. 떨리면서 프로 선수가 직접. 프로 선수 직접 중에? 메시지가 먼저 왔었어요. 네. 그래서 좀 놀랬죠. 사실은 이 스킬 트레이닝이라는 분야를 만들면서 좀 길게 봤거든요. 한 3년에서 5년. 네. 지금 트레이닝하는 친구들이 점점 자라서 프로가 될 때 좀 자연스럽게 가야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프로 선수가 직접 문의가 왔기 때문에 저도 긴장을 많이 했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했는데 직접 찾아왔을 때 좀 많이 긴장을 했었고요. 그걸 계기로 얘기도 좀 많이 하고 실제로 트레이닝을 진행해보자 해서 진행을 했었어요. 네. 그게 그럼 언제쯤? 작년이죠. 작년인가요? 네. 작년. 그러면 사실 사람들은요, 이 안희욱 씨한테 스킬 트레이닝을 좀 배운다, 프로 선수가 가서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좀 입장이 다르시다고요. 네, 좀 스킬 트레이닝 하러 온 프로 선수들을 만나고 또 엘리트 선수들을 만나면 배우러 온다라는 생각은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전문가잖아요. 우리 선수가 프로고. 네, 선수분들은 전문적으로 코치님들한테도 계속해서 어릴 때부터 배우고 특히 프로 선수라는 거는 대한민국에서 농구를 잘하는 사람들 중에 다 모아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트레이닝을 통해서 배운다라는 개념보다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더 강화시키고 또 본인이 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같이 연구를 하고 분석을 해요. 제가 경기장을 가서 촬영을 하고 하는 이유도 원래 본인이 가지고 있는 기술의 강점이 어떤 건지도 같이 보고 실제로 자기가 플레이하는 모습을 본인이 보고 앞으로 가야 될 거에 대해서 계속 연구를 하고 하나 프로젝트를 한다라는 개념으로 저는 스킬 트레이닝을 좀 정의하고 싶고요. 저희는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질문이 프로 선수가 뭐 오더라도 가르칠 생각이 있냐라고 하는데 가르치는 게 아니시고 같이 연구한다고 하니까 네. 굉장히 더 멋있게 느껴지네요. 제가 사실 프로 선수 출신이 아니고 선수 출신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농구를 너무 좋아해서 드리블만 23년 정도 했거든요. 23년이요? 드리블만 한 개만 파셨네요. 네, 드리블 외길 인생 23년. 그러니까 그 정도면 달인 네. 이런 거 붙어야 되는데 좋아해가지고 했는데 그런 부분을 좀 전달하고 사실은 이게 세계적으로 스킬 트레이닝이 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워낙 활성화가 돼 있어서 또 중국이라든지 또 세계적으로 좀 확산이 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한국도 IT가 워낙 발달해 있고 정보를 얻으면 다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꼭 해보고 싶다는 생각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궁금해 하시네요. 혹시 뭐 정재영 선수 말고 다른 선수들도 배우고 있냐? 선수 누구누구 프로 선수들 중에 궁금해하네요 많이. 네. 궁금해 하시는데 네. 혹시 뭐 또 있나요? 선수들 지금 원래 작년 같은 경우에는 KGC의 석종태 선수가 대학 동국대 출신. 네, 거의 후반쯤에 시작을 했었었는데 지금 스케줄이 안 맞아서 못 하고 있고요. 부상이 좀 있어가지고 신인 시즌에는 많이 뛰지를 못했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래도 아직 계속 꾸준하게 노력하는 선수라서 이번 시즌도 좀 기대하고 저도 응원 계속 할 거고요. 그 외 선수들은 본인들이 좀 더 마련이 되고 기량이 올라왔을 때 알렸으면 하는 바람들이 있어서 저도 그건 충분히 시켜주고 우리 정재용 선수는 홍보하고 즐거워. 스타일 자체가 이게 왜냐면은 저도 참 처음에 정재용 선수가 왔을 때 스킬 트레이닝 관련된 기사도 나오고 이렇게 했잖아요. 처음에는 제가 엘리트 선수들 중에 오래된 친구들을 계속 페이스북으로 홍보하고 있었어요. 근데 트레이닝 하는데 어느 날 정재용 선수가 형 저도 올려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딱 이 톤. 네. 오픈마인드. 네, 괜찮겠냐고. 구단이나 감독님들이나 주위 시선은 어떡하냐 이러니까
정재영 선수 그 말이 제일 멋있었어요. 앞으로 선수가 본인의 비용을 내고 자기 기량을 늘리겠다라는데 누가 뭐라 하겠냐라는 그 말이 이 일을 계속 끌고 가는 그 이유가 되고 원동력이 됐던 것 같아요. 팬들이 원하는 마인드죠. 네. 농구 팬들이 상당히 원하고 있는. 그래서 그날 바로 편집해서 바로 올렸어요. 오, 멋있네요. 네, 너무 그게 너무 고맙죠 저는 사실. 네. 정재영 선수 트레이닝 영상 그럼 한번 네. 봐요. 네, 저희 준비돼 있거든요. 네. 길진 않지만 직접 편집하신 거예요? 네, 아이폰으로 찍고 편집 직접 하고요. 지금 나오죠 지금. 네. 네. 저희가 공간이 그렇게 크지 않고요. 골대가 없이 그 거울 앞에서 자기 모습을 볼 수 있게끔 드리블만 2시간 동안 할 수 있게끔 구성을 해놨어요. 저도 찾아보면서 굉장히 신기했던 게 농구인데 뭐 진짜 골대가 없었고요. 그리고 네. 뭐 아이돌 가수 연습생들 장소처럼 거울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선수들이 정말 자기가 연습을 하면서도 자기 모습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오히려 없잖아요. 네, 그렇죠. 저기 지금 자꾸 놓치는 게 힘든 트레이닝 후에 해서 그런 건가요? 네, 첫 번째 오면은 사실 볼을 두고 밸런스 트레이닝을 좀 많이 해요. 체력을 키울 수 있는 운동을 같이 하고 그 프로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죠. 본인이 말씀드린 것처럼 강점인 드리블이 어떤 거며 결론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거울을 앞에 두고 자기 모습을 보고 영상을 촬영을 하면 수비수가 나를 그렇게 봐요. 정재영 선수는 거울을 통해 자기 모습을 보고 영상을 통해서 자기 모습을 보기 때문에 수비수 입장에서 자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럼 역으로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런 걸 계속 연습하고 얘기를 하니까 그런 부분이고, 제일 중요한 거는 저희가 기본 드리블을 가장 강조를 해요. 특히 프로 선수인데도 저는 기본기를 계속 저희가 만들어 놓은 드릴이 있거든요. 그래서 400개의 드리블을 몇 분 안에 하는지. 그러면은 처음 오자마자 정재영 선수도 측정을 했어요. 네. 지금 저희 트레이닝에 오면은 마치 100m 기록을 재는 것처럼 트레이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기록을 측정을 하고 트레이닝이 진행된 이후에 얼마나 변화가 있는지를 측정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야 선수들도 비용을 내고 왔는데 얼마나 늘었는지 효과가 있는지 알 수 있고 그런 부분이라서 그 진행을 하고 있어요. 신기하네요. 그러게요. 네. 이게 근데 기본 드리블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그 기본 드리블이 정확히 어떤 거를 말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몸 앞쪽에서 치는 프론트 체인지 드리블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다리 사이로 하는 렉스루 드리블이 있고 뒤로 하는 비하인드 백이 있다고 치면 그 동작을 각 단계별로 횟수를 정해요. 예를 들어서 50개를 하게 되고 프론트 체인지로 50개를 다 하면 바로 렉스로 50개로 넘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본인이 개수를 세는데 이게 몇 초가 걸리는지 몇 분이 걸리는지를 그때그때 체크를 하는 거죠. 빨리 할수록 좋은 거예요? 네, 빨리 하면 드리블을 빠르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느리게 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그렇죠. 느리게만 할 수 있는 사람은 빠르게 하면 공이 다 빠져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실수를 줄여가는 연습을 이 친구들한테 제시를 하고 그게 계속 쌓여갈수록 나중에는 공을 안 보게 되죠. 실제로 자기 엄청 편해지는 거죠. 그럼 공을 안 보면 시선을 들게 되니까. 사실 저도 궁금했던 내용을 지금 질문을 해주셨는데 네. 이제 코칭 내용, 훈련법 같은 거는 이제 뭐 직접 개발하시는 건지 아니면 미국 네. 트레이닝 방법을 뭐 따라오시는 건지 이거 궁금하긴 하거든요. 질문을 해주셨는데 네, 휴먼 글린 체외 네. 님께서 지금도 계속 그 제일 고마운 거는 네. 이제 저도 IT 회사를 다니면서 이제 스마트폰에 의해서 어떻게 변하는지 봤잖아요. 네. 그러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외국에 가르치는 영상이라든지 그게 굉장히 많이 나와 있거든요. 네. 그걸 가지고 저희 트레이닝한테 맞는 부분은 받아들이고 또 수정도 하고 맞게끔. 하지만 저는 사실 드리블에 관련된 거 1대1 트레이닝을 하거든요. 외국에는 단체 트레이닝이 좀 많아요. 뭐 하킴 올라주원 같은 경우는 1대1로 하고 소위 말하는 한번 갔을 때 1억을 받는데요. 전용 센터도 있고 저도 그걸 들은 얘기지만 네. 그만큼 배움을 위해서 선수들은 그만큼 투자를 하는 거였고요. 저는 사실 단체 프로그램을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 뭐예요? 그러니까 단체로 하게 되면은 사람들마다 습득도가 다르고 집중도도 다르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누군가는 불만이 생기고, 사실 저는 이 일을 한 명 한 명을 다 스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맞춤식으로 계속 하거든요. 1대1로? 네, 1대1로만 진행을 해요. 그렇게 하는 부분이고, 외국에 있는 영상 중에서도 저거는 왜 할까라는 그런 드릴들도 있어요. 그건 아닌데. 아닌다기보다는 저건 나도 못하겠다. 너무 너무 막 그 현란하고. 기회와 가까운 그런 동작들도 있고요.
막 이렇게 볼을 투볼로 하는 거는 전 솔직히 투볼 드리블을 안 해봤어요 저는. 정말 기회와 같네요. 네, 선수들은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네.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저는 드리블 제가 했던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알려주는 입장이니까 아까 말씀드린 건 제가 가르치는 게 아니고 저도 같이 얘기하면서 이걸 채워나가는 거죠. 정재영 선수가 저한테 기술을 알려준 것도 있어요. 후배들 가르쳐주라고. 어떤 기술이냐면 이게 슛을 쏠 때 사람이 손이 가져가잖아요, 볼에. 이거를 안 가져가고 모션만 취하는 거예요. 수비수가 일어나면 다시 공격을 할 수 있는. 그쵸. 그러니까 슛 페이크죠. 슛 페이크인데 이거를 굉장히 리얼하게 해야 되죠. 잡는 척 하면서. 공이 있으면 좋겠다. 그럼 이렇게. 네, 손이 이렇게 가까이 마이크가. 흑인들이 되게 많이 하는 그런 거죠. 그렇죠. 그런 걸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서로 이제 교류가 되는 거죠. 저희는 선수들이 지금 각 크루로서 마치 패밀리처럼 이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서 서로 이제 교류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자꾸 여쭤보시는 게 선수들 누구누구가 어떤 들어오는지 하는데 아무래도 궁금할 수밖에 없을 실명을 것 거론하긴 그렇고 뭐 그냥 지금 덜어 배우고 있다고 하는데요. 몇 명 정도나 그런 프로 선수들을 했는지 인원수로만 좀 공개할 수는 있을까요? 프로는 남녀 농구 선수 포함해서 한 6명 정도. 여자 선수들도 그리고 네, 하신다고. 네 하고 있어요. 그래서 김시현 선수가 여자 농구 선수는 저한테 처음 이제 진행을 했던 친구고요. 네. KDB 생명. 네, KDB 네, 생명 김시현 선수인데 네, 지금 전지훈련 가서 열심히 훈련을 하고 있고 이번 시즌도 좀 열심히 응원할 생각이고요. 네. 제가 듣다 보니까 정말 배우는 선수들도 멋있고 이렇게 같이 하시는 안희욱 대표님도 예, 멋있는 것 같은데 말씀하신 김시호 선수 영상도 조금 보면서 여자분들은 어떻게 트레이닝이 이루어지는지 좀 볼게요. 궁금하긴 하네요, 저도. 네, 여자라서 더 궁금하네요. 김시현 선수 워낙 잘하는 선수니까 지금 김시현 선수가 지금 착용하고 있는 게 저항이 있는 조끼예요. 무게가 있는 조끼고 그걸 차고 트레이닝을 하는 거죠. 사실 무거운 거를 하는 이유가 스피드도 올리고 사실 그런 저항들을 많이 가져가면 기존에 있던 것보다 훨씬 더 향상이 이루어지거든요. 대신 저거 같은 경우에는 허리에 이제 보호밴드를 차고 하죠. 무거우니까. 네. 정말 열심히 하는 선수들이 트레이닝을 하러 오면 본인이 팀에서 하는 훈련을 다 소화를 하고 쉬는 날 오잖아요. 그러니까요. 진짜 저게 대단한 거 쉬는 날 쉬지를 못하고 그 외박이나 뭐 이런 외출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휴가들이 굉장히 짧고 처음에는 그 시간마저도 농구를 또 거기다 연습을 일을 하기 전에는 사실 저도 농구 팬 입장이니까 선수들 스케줄을 몰랐었어요. 근데 이제 계속 1년 넘게 진행을 하면서 선수들 생활을 파악하게 되니까 얼마나 고된 훈련하고 나서 주말에 쉬고 싶은데 그 시간을 투자해서 온다라는 거를 나중에 알고 너무 좀 대단하기도 했고 고맙기도 했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렇겠네요. 좀 궁금한 게 여성 선수들이 이제 남성 훈련하는 그 드리블 모션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걸 그대로 다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대신 이제 순발력이나 민첩성 이런 부분에는 차이가 분명히 나지만 현재 사실 프로 선수인 친구들은 저한테 말하는 게 저희 크루가 다 어린 친구들도 있어요.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남녀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 않고 어릴 때부터 기술을 연습을 하고 습득을 하면 몸에 배이거든요. 그래서 부러워하는 경우가 있고 프로 선수들은 좀 시간이 아무래도 어린 친구들보다 습관을 들일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좀 차이가 있긴 있죠. 네, 그리고 보니까 아까 영상 보니까 장비가 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네. 조끼라든지 뭐 이렇게 뭐 팔에다 몸에다 차고 하는 것도 있고. 그런 장비들은 사실 제 생각에는 국내에서는 구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네, 그 장비 자체도 원래 외국 영상들을 좀 계속 보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장비적인 활용도가 좀 높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봤는데 한국에서 이제 그 판매를 하는 수입업자가 있었어요. 근데 저는 원래 스타일이 어떠냐면은 직접 회사를 찾아가서 제 일을 말을 하고 제휴를 맺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대표적인 대표님 같은 마인드. 인터넷으로 주문을 해서 전화를 해서 찾아갔어요. 그래서 이런 일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장비들을 좀 구입하러 왔습니다. 실제로 다 비용은 지불하고 구입을 한 거고요. 지금도 제휴를 맺었는데 뭐 거기서 지원받거나 이런 건 아니고 파트너로서 계속 더 좋은 트레이닝 위해서 정보도 교류하고 이런 부분이에요. 신기한 장비가 되게 많던데 뭐 안경 같은 것도 있지 않아요? 안경이요? 고글에 여기가 가려져 있어요. 밑을 못 보게 하는 거죠.
정면만 보고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딱 할 수 있는. 저는 딱 상대방이 이렇게 막 날 보고 있는 것에 막 밑에서 공이 왔다 갔다 하고. 네, 그렇죠. 선수들은 그러니까 일반인도 마찬가지지만은 네. 볼을 놓치지 않아야 되니까 자기도 모르게 시선이 아래쪽으로 가요. 완전 밑을 보는 게 아니라 좀 앞쪽이 좀 멀리지만 그래도 자기도 모르게 시선이 내려가거든요. 저는 그거를 영상으로 찍어요. 네, 슬로우 모션으로 찍어서 본인들이 인지하지 못해요. 막상 앞에 보라고 이렇게 얘기하다가 돌파할 때 되면은 시선이 깔리더라고요. 그거를 잡아주는 거죠. 아예 계속 끝까지 앞을 보고 있게. 네. 앞만 봐라. 네. 근데 지금 계속 저희 질문도 좀 소화를 할게요. 네, 일반인 얘기하셨는데 뭐 여자분이신가 봐요. 네, 반갑습니다. 일반 여자도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드리블이 있나요? 뭐 여자분들도 길거리 농구하는 분들이 네. 있으시죠? 저는 드리블 말씀드리고 싶은 게 감는 드리블을 좀 많이 쓰시면 볼이 빠지는 걸 좀 방지할 수가 있어요. 보통은 이렇게 드리블을 공을 탱탱? 여성분들은 특히 일반 농구 하시는 분들 공을 들이면 선수 말고요. 네. 때리잖아요. 공을. 그렇죠. 그쵸, 소리가 쳐서? 나죠. 딱딱 소리가 나죠. 네. 이건 사실 공은 밀어서 올라오는 걸 그대로 흡수를 이렇게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공을 밀어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밀린다고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면은 바운딩 되는 위치가 일정하지 않아요. 이렇게 치고 이동을 하니까 감는 드리블을 해주면 이 공이 내 몸 쪽으로 계속 오게 되죠. 그래서 타이밍 잡기도 쉽고 좀 더 부드럽게 할 수 있고 그런 부분. 네. 사실 그런 감는 드리블을 어렸을 때 선수들이 안 하지 않나요? 네, 대부분 안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외국 영상들을 보면 흑인들은 특히 태풍 선수만 해도 플레이 장면을 보시면 감는 드리블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흑인 특유의 그런 네. 드리블이 있죠. 그렇죠. 낮게 감거나 크게 감거나 이걸로 템포를 조절하는 거죠. 네, 과학적이라고. 네. 지금 과학적이세요. 말 나온 김에 아까 저도 궁금했었는데 국내 선수들 중에 가장 드리블 잘 치는 선수가 누구냐고 아까 본 것 같은데 맞아요. 그런 있지 질문이 않았었나요? 있었어요. 저도 궁금했어요. 네, 저- 국내 선수 중에서요? 네, 그랬던 네. 것 같은데 정지영 선수인가요? 저는 정지영. 확실하게 왜냐면 뛰어드는 이제. 드리블을 잘한다라는 기준이 제가 지금 코치님들하고도 계속해서 교류를 하고 계속 배워가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저는 사실 선수가 아니고 드리블만 했기 때문에 개인이 드리블을 익히는 그런 트레이닝은 해요. 하지만 이거를 실전에 녹여내는 거는 지시를 하는 감독님과의 그런 커뮤니케이션도 필요하고요. 어떤 상황에서 어떤 드리블이 필요한지에 대한 것도 계속해서 연구를 하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공부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정재용 선수 네, 정지영 선수도 좋아하고 네. 저는 사실 정지영 선수 같은 경우에는 노력을 진짜 많이 했어요. 여러 가지 상황도 있었고 했는데 그게 실전에 녹여내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반했죠. 네, 이번에 팀도 오리온스. 잘했잖아요. 오리온스에서 예. 프로아마 최강전. 최강전 때. 근데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그럼 정재용 선수랑 친하신가요? 저희는 프로죠. 그럼 완전 불안. 원래는 안 네, 친했지만 불안하죠. 이제는 네, 되게 그렇죠. 정말 어느 정도로 친한지 사실 조금 궁금하긴 한데. 사실 전자랜드에 있을 때 네. 출전 시간을 많이 보장받지를 못했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어차피 감독님들이 그 고유 권한이시고 팀을 운영하는 건데 사실 그때 전화 통화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매일매일 이제 경기 끝나면 출전하지 저 많이 찾아갔거든요. 미안해 하더라고요. 연습한 걸 써야 되는데 출전 시간 보여주지 못한 거에 하니까. 대한 그러니까 저는 전혀 미안해하지 말고 난 네 보러 가는 거라고. 걔 영상 찍고 응원하고 이런 과정이 1년 동안 있었는데 근데 이제 이번 시즌 들어와서 연습한 거를 실전에 녹여내는 거 보니까 먹기도 했고 네, 저 울 뻔했어요 진짜로. 네. 그게 진짜 뭐 이제 가르친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 같이 고생하고 그랬던 결실을 맺는다는 보는 게 감동적이잖아요. 예. 결실이 프로아마 체험에서 빵 터졌죠. 네. 그렇죠. 또 뭐 미국도 갔다 오셨다고 하고 맞아. 노력을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하는 선수인 것 같아요. 네. 대단한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자비 들여서 그래 가는 그렇죠. 것도 본인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가서 이제 꽤 큰 금액이었는데 특히 미국에 가서 한다는 네, 그 정도 들었죠. 또 부모님도 어머니랑 같이 가고 또 제가 네. 너가 갔다 오는 부분을 영상으로 찍어와라. 아, 그건 이제 어쨌든 마케팅도 되지만은 네. 그걸 가지고 얘네들이 어떻게 훈련을 하는지를 자료화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엄청난 투자인데도 갔다 온 것 같고 네. 또 결과도 어머니가 좋았어요. 농구에 대한 열정도 상당하신 네. 것 같고 또
하나의 질문 이렇게 계속 듣다 보니까 질문 한번 제가 해드릴게요. 날카로운 질문이라고 하시네요. 농구 코치 쪽에 제안이 혹시 있었는지. 코치요? 네. 아무래도 그쪽에서 일단 우리 팀으로 데리고 와야겠다. 농구가 굉장히 복잡하고 네, 어려워요. 구단 쪽에서. 네, 예. 저는 그런 거 없고요. 사실 코치님들이 진짜 전문가고 저는 실제로 스킬 트레이너라는 이 분야에 좀 더 집중하고 그 부분의 전문가가 되고 싶지. 그분들이 몇십 년 동안 싸우고 프로까지 생활하면서 그 경험은 제가 못 쫓아가죠.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는 전 농구 팬이 맞고요. 코치님들이 하는 그런 실제로 전술 전략에 대한 그 내용도 엄청나요. 그렇죠. 막 네. 각 팀마다 패턴도 엄청 많고 약속된 플레이부터 해서 만수 유재 감독님 어떡해요. 몇 가지예요 정말. 그래서 너무 대단하구나. 네. 외워야 될 것도 많고 팀워크도 맞춰야 되고 훈련하는 모습을 제가 보러 가면은 대단하구나. 네. 제가 갈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요즘에는 아예 구단에서 뭐 외국으로 스킬 트레이닝 연수를 보낸다든지 네. 뭐 개인적으로 배운다든지 이런 게 어쨌든 긍정적인 거잖아요. 노력을 한다는 거는. 그러니까 좀 네. 좋게 생각을 하고 배우고 활성화되고 이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이번에 시즌 프로아마 재학년 전에 비시즌 때 그런 기사를 좀 많이 접했거든요. 네. 스킬 트레이닝이라는 단어를 쓰고 실제로 오리온스 같은 경우에는 감독님께서 외국인 코치를 D리그 네. 코치를 모셔와가지고 초청을 네, 해서 맞아요. 그렇기도 했죠. 진행을 했고 그 장소도 보러 갔거든요. 공부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런 부분이 분명히 변화가 있을 거다라고 믿고 있었는데 프로아마 최강전은 제가 정재영 선수만 본 게 아니라 네. 그 당시에 포지션별로 그 코치가 따로 스킬 트레이닝을 했어요. 근데 그럼 다른 선수들은 얼마나 달라졌을까 좀 네. 유심히 봤거든요. 근데 김동욱 선수가 드리블을 하는데 굉장히 자연스러웠어요. 그리고 턴이나 다 달라졌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트레이닝 효과를 그러면 직접 저는 그걸 보러 간 건데 좀 네. 느낌이 다르다는 생각을 분명히 했어요. 그러면 저희 그 정재홍 선수 얘기 많이 나왔잖아요. 그 그렇죠. 트레이닝의 결과, 뭐 감동적인 그 장면들을 조금 볼게요. 좀 매일 봐요, 저거. 매일 보세요. 울 뻔했다고 하던 네, 그것도 있지만 연구하고 재용이한테 좀 더 이제 시즌 갔을 때 솔직히 저런 영상이 나오면 네. 상대들은 대비를 해요. 그렇죠. 한 번 나오면 또 분석이 그렇죠. 되죠. 전력 분석관도 다 재밌잖아요. 팀마다 있고. 네. 영상이 내용을 나오기 가지고 시작하는데. 네. 공부하는 거죠. 저 패스. 그래서 짜릿했어요. 진짜. 네. 그럼 항상 맨 앞자리에 앉으시겠네요. 녹화를 잘 하기 위해서는. 네, 경기장 실제로 가시면. 경기장 가서 표를 구매를 해서 앉아요. 맨 앞에. 맨 앞자리만. 맨 앞 너무 가깝긴 한데 네. 앵글을 여러 개로 해야 되니까 이동해서 다니고 이렇게 하긴 합니다. 네. 저 때는 저 전경기를 다 갔는데 네. 너무 잘하더라고요. 오리온스 유니폼도 잘 어울리고. 네. 와. 사람들이 정재영 선수가 드리블을 할 때 환호가 신기해서 오 이런 그런 소리 듣는 게 너무 좋았어요. 네. 네. 사실 그 스킬 트레이닝이라는 게 약간 단기간에 조금 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네. 계속 했던 게 근데 어느 순간 그 폭발하는 지점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감이나 이런 게. 폭발하는 지점은 사실 프로 선수는 워낙 매일매일 또 운동을 하고 자기 스케줄에 따라서 팀 스케줄에 따라가잖아요. 하지만 엘리트 선수들을 보면 초중고 대학 선수들을 보면 그 드리블이 늘었다라는 걸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게 아까 말씀드린 측정. 제일 처음에 한 6분 7분 걸리던 애들이 지금 영상 얘기 나오고 있으니까. 비하인드 백이었어요? 그럼 본인이 꼽는 정재홍 선수의 명장면 있나요? 지금 나오는 장면 같은. 더블 클러치도 있었고요. 하지만 제가 제일 눈여겨봤던 거는 놀랐는데 제가 원래 카메라를 정재영 선수만 찍어요. 이 친구 플레이를 분석하기 위해서. 네. 근데 어느 순간 따라갔는데 공이 사라진 거예요. 그렇게 빨라서. 근데 놓쳤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비하인드 백에서 장재석 선수한테 덩크로 연결시킨. 그 장면 저도 왜. 나중에 알았어요. 저기 덩크였구나. 여기서 비하인드 공이 사라졌어요. 봤어요. 네. 아니 제가 촬영 기술이 좀 딸리나 봐요. 좀 더 연습해야겠어요. 빨리 카메라 여러 개가 필요하실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정재용 선수가 사실 패싱 센스가 뛰어났던 선수는 저는 아니라고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보면서 느낀 게 저렇게 이 선수가 패싱 센스가 뛰어난 선수였나라고 느끼게 됐어요. 혹시 이게 드리블에 자신감이 붙어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아니면
기본적으로 정재영 선수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재능도 있을 거고 네. 또 트레이닝하면서 이번에 미국 갔다 온 거는 운영 능력이나 경기 운영이나 패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트레이닝 하러 간 거였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었고 사실 드리블이 자신감이 붙으면 그 자신감 부분이 좀 많이 느껴졌었어요. 상황을 볼 수 있고 네. 이번에 가장 좀 기분이 좋았던 거 대단하다 느낀 거는 팀 전술에 녹여내려고 최대한 노력하는 게 보였어요. 2대2 플레이, 특히나 문태정 선수라든지 헤인즈라든지 픽앤롤 플레이를 좀 많이 하면서 득점으로 연결된 찬스들이 많았거든요. 그렇게 경기 운영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많이 칭찬을 받았던 것 같아서 네. 좀 발전하고 있구나 이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네. 확실히 여유가 좀 많이 느껴지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도. 여유. 네. 네. 이 방송은 근데 정재홍 선수가 꼭 좀 봤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통화했어요. 왜냐면 정혜선 통화했나요? 네, 훈련 마치고. 칭찬을 많이 해주고 있는데 네. 지금 보실 수가 있나요? 네, 지금 야간 훈련 할 수도 있는데 여자친구 얘기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여자친구 얘기를 해달라고요? 네, 21살이라고. 네. 21살이라고요? 자랑이요? 자랑. 지금 21살 미인이세요. 본인 여자친구를 자랑하는. 네, 그래서 인스타 10살 차이 나지 않나요? 그렇죠. 네, 좋아요. 저 이런 정보 좋아하니까요. 달달하더라고요. 얘기 좀 해달라고 하길래 더 해주시죠. 네. 얘기 좀. 연습할 때 데리고 온 적도 있나요? 여자친구를? 연습장에 한 번 왔었어요. 작년에 한 번 왔었고. 그래서 둘이 네. 참 보기 좋더라고요. 응원하러 가고. 부러우신 거죠? 그렇죠. 부러워만 하시는 거죠? 네. 네. 네, 댓글이 나쁘다고 하네요. 나쁜가요? 혼자만 달달하니까 나쁘다는 거죠? 아니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선수들은 운동만 매일 하는데 연인이 있고 또 힘들 때 얘기할 수 있으면 좋은 거죠. 네. 남자랑 전화하는 게 별로 안 좋아요. 저는. 근데 자주 전화하시는 것 같은데. 작년만요. 지금은 여자친구랑 많이 하겠죠. 네. 지금 좋은 별명 갓 희욱이라고. 네. 네? 그리고 또 하나 이거 댓글 좀 읽어주세요. 네. 지금 잘하는 이유가 정재홍 선수가 잘하는 이유가 그렇죠. 네, 스킬 여친 트레이닝이 버프 아니다. 아니야. 사랑의 힘인 것 같아요. 사랑의 힘이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네요. 네. 여친 버프. 그런 부분은 조금 있다고.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다고. 네. 왜냐면 경기장에 갔는데 이거 네. 얘기해도 되나? 네, 다 얘기해도 제가 돼요. 얘기해도 우리 되나 싶은 거 얘기하시면 네. 됩니다. 프로니까 정재영 선수랑 얘기를 하다 보면 제가 경기장 가면은 저희 크루 특히 정재영 선수만 찍어요. 대기할 때나 왜냐면 그다 믹스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네. 벤치에 앉아 있는데 막 멋있는 플레이하고 이제 바뀌었잖아요. 네. 간중석을 계속 보는 거예요. 찾는 거예요. 찾는구나. 여자친구가 왔다. 이따가 어디 보지? 이렇게 하니까 여자친구가 이제 눈빛 교환하면서 오늘 멋있네요. 아름답네. 네. 그걸 네. 의도치 않게 찍고 계시네요. 근데 그거를 찍은 거는 이제 이 친구들한테 보내줬죠, 카톡으로. 너네 이쁘다, 이뻐 보인다. 이렇게. 근데 계속 사귀길 바래. 그러니까 지금 초반인 거죠? 예, 초반인 것 같으니까 네. 너무 보기 좋은 것 같아요. 공개하셨다고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공개하셨다고. 많이 달달해요. 네, 거의 보기 좋더라고요. 네. 아무튼 여러 가지 효과로 인해서 좀 잘하고 있는데 다른 선수들도 그 영향을 다 받아서 계속 좋은 일들만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이제 안희욱 씨가 엘리트 선수들 상대로만 사실 트레이닝을 하시잖아요. 네, 맞죠? 네. 일반인들은 트레이닝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네. 그런 것인가요? 솔직한 얘기를 좀 드리면 네. 네. 저도 농구 좋아 길거리 농구 일반인이잖아요. 네. 그러면 왜 돈을 내서 트레이닝을 해야 될까요? 일반인들에게는 그런 목적이 명확한 거죠. 저는 트레이닝에서 실력이 안 늘면요 돈 다시 돌려줘요. 왜냐면 본인이 노력해서 그런 목표나 이런 부분이 없으면 실제로 스킬이 안 늘어요. 그럼 저는 길거리 농구하고 힙합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그럼 저는 생각한 게 회사가 좀 커지고 안정화가 되면 저는 일주일에 한 번이나 나를 잡아서 잠실 학생체육관 빌리는 거 그렇게 많이 비싸지 않더라고요. 개인이 빌릴 수도 있어요? 거기 적혀 있어요. 개인이 대관할 수 적혀 있는. 있어요. 얼마나 할 때 많이 버시는 것 같은데. 많이 버시는 것 같은데요? 아니요, 근데 진짜 얼마? 보면은 스포츠 행사면은 네. 거기 딱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니면 장소를 따로 마련해서라든지 네. 제 옛날에 힙합 좋아할 때처럼 농구 클리닉 좋아하면 식으로. 저랑 같이 즐겁게 농구하면 되지 않나요? 그러면 형 동생이 되면 제가 형 이렇게 드리블 하시면 돼요 라고 하면 그게 트레이닝보다는 그런 개념이 돼야 될 것 같이 같아요. 하면서 왜냐면 기본적으로 일반 농구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학생일 경우가 있고 직장인이신데 돈을 내고 투자를 했는데
연습할 시간이 없으면 기술이 안 늘어요. 단기간으로 할 수가 없는 게 전 기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겠죠. 그러면 그럼 일반 여성분이 드리블 배우고 싶다. 일반 여성분. 그리고 농구 한 번도 안 해보고 하고 싶다. 그러면은 배우고 싶다. 네, 그래도 안 하시면 일단은 네. 좀 스킬 트레인 자체에서는 좀 트레이닝 자체는 굉장히 고강도예요. 강도가 세서 한계까지 끌어올려야 되니까 싫어하실 것 같은데요. 하다가 힘들어서 지쳐서 자, 포기하는? 그러면은 연예인 중에 자, 연예인이 간다. 농구 좋아하는 NS 윤지가 네. 그래요? NS 윤지가 나는 당연히 진짜 배우고 하게 싶다. 돼요. 그래도 안 하시겠죠, 당연히. 원칙이 왜냐면 농구 좋아하시는 분들이 문의가 많이 왔어요. 그럼 제가 지금 현재는 1인 기업이기도 하고 또 지금 선수들한테 집중하고 하는 게 좀 더 집중하고 있어서 좀 죄송합니다라는 얘기하고 대신 제가 관련된 영상은 계속해서 업로드하고요. 그런 부분을 하고 있거든요. 확실히 프로. 네, 다음 되게 시대. 일적인 면에서는 원칙도 있으시고 소신도 있으시고, 예. 근데 그게 영상도 보여주신다고 하는데 영상을 눈으로 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뭔가 저의 느낌으로는 설명을 좀 해주고 그래 몸으로 익히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죠. 보면서 이렇게 한다고 다 습득이 될까요? 선수들에게요? 아니면 일반인들도 네, 그렇고 보는 일반인들은. 거랑 앞에서 지도라기 네. 같이 하는 거랑 또 다르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제 투어를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원래 제가 힙호퍼니까 힙합은 말 그대로 농구를 즐기는 사람들하고 재밌는 추억을 만드는 게 좀 목적이 컸었어요. 그래서 지금 스킬 트레이너를 하고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투어를 갈 때 그 지역에 농구하는 사람들 페이스북으로 연락을 해서 한 모여서 농구하면서 좀 알려드리고 하면 그게 좀 더 낫지 않을까요? 이게 왜냐면 비용 기준도 굉장히 애매해요. 그렇죠. 당장에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하는 거면 이 차별화도 그렇고 핵심이 사라질 것 같아요.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지금 하는 선수들한테 한 명 한 명 집중을 해야 되거든요.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 에너지도 한정돼 있는데 분산이 되면 결국에는 제일 처음에 이걸 만들었던 그 목적이 좀 희석이 된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 그리고 전 드리블만 해요. 딴 거는 아예 안 하기 때문에. 네. 경쟁업체도 많이 생긴 거 아시죠? 그렇죠. 요즘에 많이 이제 생겼더라고요. 선수 출신도 있고 네. 그런 걸 하더라고요. 저는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방송사고도 나네. 기껏 게스트 모셔놨더니 방송사고가 나네. 다음에 또 오면 되죠. 그쵸? 시즌 되고 뭐. 정재영 선수랑 같이 오고 싶어요. 아, 좋네요. 환영이죠. 섭외 가능할까요? 다음에 시즌 약속. 마치면 네. 계속 이 방송 살아 있는 거죠. 그럼요. 저희 계속 살아있게 하고요. 기원해주세요. 제가 아까 올 때 혹시 선물 없냐고 했는데 선물을 이렇게 준비해 주시네요. 알아서. 알죠. 알겠습니다. 그때는 너무 감사합니다. 정재영 선수 뭐라도 하나. 네, 제가 말해놓을게요. 원래 정재영 선수가 네이버에 밴드를 만들어서 네. 지속적으로 소통을 하고 있어요. 밴드요? 맞아요. 저도 어. 최근에 커뮤니티에서 봤는데 진정 프로 특이했어요. 왜냐면 그런 프로 선수가 사람이 직접 없거든. 밴드의 주인이 돼서 아, 주인이 소통을 있죠. 해요. 밴드도 너무 좋아하시고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형, 제가 밴드에 이벤트를 해야 되겠는데 네. 주기로 했대요. 이때 선정을 해서 본인이 딱 뽑아서 네. 뭘 줘야 되는 것까지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너무 그게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직접 농구를 정말 사랑하고 진짜 가까운 소통할 줄 사이구나. 알고. 네. 직접 포장해가지고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어. 야 그건 내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밴드가 뭐 카페처럼 주인장이 있고 부주인장 이런 그 건가요? 정재용 선수가 주인장이고요. 예, 그 여기- 밴드 멤버분들이 저는 눈팅만 너무 이제 네. 또 나서면 네. 네, 그래서 다음에 뭐 같이 한번 방송에 나와서 꼭 같이, 실컷 네. 꼭 같이 예, 그러면 나오는 걸로. 이제 질문을 또 제가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네. 이제 막 선수들 가르치잖아요. 학생 선수들. 그러면 가장 어린 선수가 몇 살부터 가르치시는 거예요? 제일 처음 했던 친구는 초등학교 5학년이었고요. 초등학교 5학년? 현재는 어린 친구는 초등학교 6학년 어. 남자 여자의 선수가 있는데 저는 페이스북에서 봤어요. 사실 이제 제가 진짜요? 아직 친구는 아닌데 이제 방송 끝나면 친구하세요. 친구할게요. 네, 친구를 안 하고 이렇게 봤어요 한번. 네. 근데 이렇게 보니까 쭉 어린 선수들 하는 것도 영상이 올라왔더라고요. 네. 확실히 귀여웠어요. 어린 선수들 어릴 때부터 하면은 정말 잘하겠죠? 아. 어릴 때부터 네, 그렇죠. 몸에 익게 되고 그게 이제 습관이 되면 이제 드리블 자체에 대해 신경을 안 쓰게 되죠. 근데 사실 그러면은 그 어린 친구들도 그러니까 엘리트 선수일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선수들이. 그러면은 학교 코치님이나 선생님, 그러니까 농구 감독님께서 좀 약간 지도자들이 좀 뭐라 그래야
네, 그러니까 불편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제가 그런 부분을 가장 민감하게 생각해서 2년 동안 준비한 거였거든요. 회사를 다니면서. 왜냐면 어차피 다 사람이 하는 일이잖아요. 지도자분들 입장에서는 농구 선수 출신도 아닌데 얘가 뭘 한다라는 그런 선입견이 있을 수 있고요. 그런 걸 또 창직 프로그램 나갔을 때도 전문가분들이 그걸 제일 걱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풀어갈까에 대해서 조언도 많이 구하고 했었는데 중고농구연맹에서 저를 초청을 해주셔서 지도자분들, 전국에 계시는 초중고 지도자분들 앞에서 발표를 할 기회를 주셨어요. 좋은 기회네요. 네, 정말 많이 좀 떨고 했었는데 그때 제가 하는 취지나 설명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었고 저도 최대 출신이니까 농구 발전을 위한 또 팬으로서 일을 하는 거니까 또 보조적인 역할을 좀 말씀을 드렸어요. 드리블의 기본기. 이 친구들이 드리블이 몸에 익으면 코치님들이 지시하는 지시사항을 고개를 들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서 선입견이 많이 좀 줄어들었다는 부분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렇게 좀 풀어갔어요. 실제로 코치님들의 자녀분들도 트레이닝 의뢰가 들어오고 실제로 코치님들이 직접 선수들을 데리고 측정을 하러 오세요. 그럼 이제 그 이후에 대회 나가면 또 지속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하게 되고 계속해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점점 긍정적으로 이제 바뀌고 있는 추세. 이미 인식도 좀 좋아지는 것 같고 그렇죠. 점차적으로 계속 얘기하고 저도 배우려고 그분들한테 말씀드리죠. 아까 들어보니까 그 어린 친구들이 뭐 정재웅 선수보다 드리블 잘한다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꼬마 친구 제가 영상 보고 싶은데. 사실이잖아. 이 방송에서는 실컷 칭찬해놓고 비방 때는 왜냐면요 정재웅 선수가 저한테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저는 이제 크루들 영상을 계속해서 공유하고 하다 보니까 부러워하더라고요. 정재웅 선수 내가 전화할 때 이걸 했으면 좋았겠다. 그러면 그 전제는 뭐냐면 부러운 것도 있지만 그 친구들이 노력하는 그게 대단하다라는 거죠. 보기에도 나중에 기대되는 그런 부분이라서 제가 아까 방송 전에 말씀드렸거든요. 꼭 좀 틀어주세요라고. 네, 그 영상 볼게요. 그 칭찬 받을 만한 그 친구가 누군지. 몇 살이죠 지금? 초등학교 6학년이고요. 이 친구가 6개월 전에 영상이에요. 현재는 나오네요 영상이. 키도 좀 크고 더 잘해지죠. 제가 영상을 좀 어둡게 만드는 편이라서 잘 보일지는 모르겠네요. 어둡게 만드시는 이유가 있나요? 간지요. 오 빠르네요. 볼이 이제 일단 붙어 있는 거죠. 지금 현재 선수고 이 친구가 6개월 전에. 친구보다 훨씬 저 농구공을. 엄청 열심히 해요 이 친구가. 저는 이 친구들한테 경쟁 상대는 미국에 있는 흑인이라고 영상을 많이 보여줘요. 같은 나이 또래 흑인들. 네 라이벌은 저기서 하고 있다. 외국엔 이런 영상이 많이 올라와요. 동기부여도 되고.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약간 농구 문화상 뭐 맘대로 했다가는 뭐 코치님들이나 이렇게 약간 혼날 수도 있고 후배가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눈치 보는 그런 것들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질문에 좀 답을 드리면 사실 트레이닝 할 때 친구들한테 제일 강조하는 거는 코치님이 원하는 요구사항을 80~90% 해라. 그리고 그 요구사항에 대해서 잘 수행을 해서 코치님이 기분이 업이 되면 트레이닝 했던 걸 하나씩 녹여내려고 해봐. 눈치가 있어야 되는구나. 여우가 돼야 되죠. 실수를 해도 코치님이 지시한 걸 80~90% 했기 때문에 오케이 한 거죠. 계속 이렇게 지금 뭐 댓글들이 많아가지고 그런데 아까 사실 재밌는 거 정재웅 선수가 채팅창에 들어왔다는데요. 아랍쥐라고 하시네요. 아랍쥐가 혹시 정재웅 선수님 맞으신가요? 형 안녕하세요. 진짜 대화도 하세요 정재웅 선수랑. 네. 재웅이야? 재웅이야? 네, 화면이 멈춘 건가요 지금? 네. 아니죠? 저 영상이 맞대요. 나가요. 진짜요? 네 진짜래요. 방송이죠? 방송이. 에이 브로. 뭔가 확인할 방법이 없을까요? 그러니까 둘만의 뭔가 둘만의 뭐가 있지 않을까? 예. 이니셜? 재웅아 우리 뭐 같이 갔던 뭐 어디 맛있는 맛집이라든가 이런 거 그거 기억나니 해서 대답을 하면 정재웅 선수를 인증하는 걸로. 인증한. 전화 야간 운동 왔다고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까 전에 말씀하셨었나? 운동하기 전에 볼 수 있나요? 통화합시다. 통화 근데 컴퓨터를 어떻게 하지? 신기하네요. 그렇죠. 아마 전화를 걸면은 일단 이 채팅이 끊어질 것 같고요. 일단 얼른 둘만의 그런 거 없어요?
안 친한가? 안 친한 건데 둘만의 비밀. 중간에 할 그게 지금 운동을 쉬시고 이걸 보고 계신다는데. 대단하다. 운동신데요? 야간 운동 쉬어서 왔어. 아, 쉬어서 왔다고? 네, 제가 볼 때는 야간 운동을 쉬어서 왔다라는 글자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쵸? 네 여자친구 얘기했어? 여자친구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많이 그래서 했어요. 아까 어떤 분들이 욕하던데 정지영 선수. 여친 이름 마지막 글자. 괜찮은 것 같은데? 성함을 아실 것 같으니까 그러면 이름 끝에 성 빼고 누가요? 정재홍 정재홍 선수 여자친구 마지막 글자를 알고 있다면. 근데 이게 동시에 해야 확인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먼저 말씀해보라고 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름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관심이 없거든. 본인 얘기가 아니거든. 쥐는 뭔가요, 쥐? 네. 정재영 선수 맞는 거죠? 쥐라고 하신다. 모르겠어요, 저. 네, 확실히 나이만 알고 맞는지 계신다는. 아까 뭐 안희욱 씨를 결혼시키자는 분들도 계셨고. 누가요? 감사하네요. 네, 진짜요? 감사합니다. 생각이 있으세요? 저는 이제 32인데요. 장남이라서 네. 결혼 생각을 빨리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데 일만 하고 있어요. 핑계는 일이 바쁘다는 거죠. 네. 아랍쥐라고 했는데 크크 횟수? 네. 성함을 말씀해 주신 건가 봐요. 누가요? 박연주? 지신 것 같아요. 박연지? 아닌 것 같은데 연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안희욱 씨는 여자친구분의 존재가 이미 관심이 없는 걸로. 그렇죠? 그럼 정재홍 선수한테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보고 계시죠? 네. 아까 뭐 많은 팬 여러분들이 궁금했던 것 중에 지금 굉장히 잘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게 스킬 트레이닝 덕분인지 여자친구의 사랑 덕분인지 네 이거 들어볼게요. 재밌다, 본인의 재밌다. 소감을 들어볼게요. 네. 과연 답해 주실까요? 이 답을 해주시면 정재홍 선수인 걸로. 네. 답이 뭐라고 나올까요? 여자친구의 힘이 크죠. 힘이 크죠? 네, 그렇게 했어요. 네. 스킬 트레이닝이 80%. 오호. 네, 80%는 네, 100%는 아니고 8대2로 솔직하시네요. 네, 굉장히 솔직하게. 근데 만족하시나요? 80%? 80%요. 아닌데. 왜냐면은 네. 저는 솔직히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는 제리 맥가이어라는 영화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영화를 엄청 감명 깊게 봤거든요. 네. 저는 정재영 선수가 프로아마 최강전에서 활약할 때 그 영화처럼 느껴져서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네. 지금 하는 이때까지 했던 노력뿐만 아니라 사실 이런 댓글도 좋은 댓글도 있지만은 그 대회 하나 가지고 평가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동안 했던 노력이 그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할 수 있었다는 것 자체도 너무 고마운 거고 행운이었고 그거를 알면 더 열심히 해야 된다고 저 얘기를 같이 하거든요. 초심을 가지고 그걸 계속 가면 좀 잘 될 것 같고 안 다쳤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다치고 부상 없이. 영상 편집인가요, 통화 또 할 텐데 이런 기회가 흔치 않잖아요. 그렇죠. 이게 재밌네요. 왜냐면 정재영 선수가 작년만 해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형, 우리도 아프리카 TV 한번 하죠? 진짜로? 재용이는 이런 스타일이 있어요. 뭔가 힙합보다는 밴드도 직접 주인으로 만드시고 네. 이런 출연도 하실 의향이 있으시니까 진짜, 저희 방송과 딱 맞네요. 진짜 프로 선수답다. 정재홍 선수 나와주실 거죠? 패셔니스타죠, 정재영 선수는. 네. 그래서 방송을 한번 만들려고 했는데 한번 여기 같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네, 나와주실 건가? 이것도 대답을 댓글로 저희 댓글로 받는 거 재밌네요. 그러네요. 네. 근데 이게 만약에 정재영 선수가 아니면 어떡하죠? 설마 아닐까요? 나와주신다고? 네, 나갈게요.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일석이조의 수학이에요. 왜냐면, 그래도 안익 선수라고 했어요. 안익 트레이너가, 스킬 트레이너가 이 방송이 지금 재밌나봐요. 그쵸? 네, 너무 좀 신기하기도 하고 재밌어요. 네, 신기하기도 하고 재밌다고 하시는데. 사실 걱정을 좀 했거든요. 제가 재밌는 사람은 아니라서. 근데 다른 방송 분들하고는 뭐, 어제 칵테일 쇼도 하시고. 그러니까 친하게 지내신다면서. 좀 이해가 안 됐던 거는 이제 직접 만나서 하면은 얘기도 하고 이렇게 할 텐데 이 방송이라는 자체가 네. 사실 제가 안티가 엄청 많았어요. 어릴 때부터 안티랑도 많이 싸웠거든요. 팬카페도 근데 있잖아요. 거기 그럼 안티가 몇 명이었나요? 여기 그때 당시에가 딱 최고로 많았을 때 20만 명이었거든요. 네, 카페. 거기서 엄청 많았을 거예요. 네. 근데 카페에도 안티가 그러면 들어와서 그럼요, 많았었는데. 일부러 그냥 보려고. 근데 그때 그건 있었어요. 직접 저를 만나서 막 욕하시는 분은 없었어요.
그렇죠. 원래 네. 그렇죠. 100명에서는 못하죠. 다. 누가 그러겠어요. 그것 때문에 연습을 더 하게 돼요. 네, 그런 게 있어가지고 뭐 그냥 뭐 인신공격만 안 하면 뭐. 네. 근데 이제 선수들은 댓글에 엄청 상처를 많이 받더라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네. 뭐 정재홍 선수 나온다고 하니까 지금 채팅창이 난리가 났습니다. 유니폼 달라고 하면 주나요? 라고 하시는데 줄 것 같은데. 줄 것 같은데요. 재홍이 형 너무 마음이 착해가지고 말을 네. 뱉어. 마음껏 직접 또 포장 다 해오시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러다 지 입을 거 없는 거 아니야? 다 주다가 예. 주인공이 돼버렸네요. 줄게요. 네, 지금 사실 제가 느낀 건데요. 굉장히 말투가 귀여우시네요. 아, 그럼요. 그러시네요. 이렇게 하시는. 그러니까 21살 만나지. 그러네. 그렇죠. 그러네요. 그렇죠. 네. 그러네요. 근데 둘이 정말 잘 어울려요. 그래서 정재영 선수가 또 패셔니스타예요. 아 그래요? 코트 이만한 거 막. 오. 민트색 본인 코트. 키만 한 거. 이 색깔 코트 못 네. 보셨죠? 언제 입어요 그런 건? 겨울에 볼 수 있어요. 여름은 공약을 하자 민트색 코트 입고 나오는데 저 너무 놀랄 것 같아요. 이게 아 형 그건 아닌가 봐요. 아 근데 그게 너무 멋있어가지고. 근데 본인한테 이거 너무 내가 아끼는 옷이라서 준다. 형 입으세요. 민트색을? 응. 선물려고. 입으세요. 아직 우리 불온데 같이 입자. 형 안 입으실 방송 너무 건가요? 잘하시네요. 아, 이거 못 입어요. 못 근데 왜 패셔니스타죠? 네. 뭔가 약간 놀리는 것 같은데. 스타일이 그러니까 제가 정재영 선수랑 이걸 준비하면서 저는 솔직히 미디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뭐 물론 플레이도 중요하지만 이 선수가 어떻게 준비를 했는지 노출하는 것도 사실 제가 에이전시를 목표로 일을 하는 거거든요. 스타잖아요. 그쵸. 농구하는 농구 팬들에게 맞아요. 스타인데 이 선수들이 가진 성향이나 이런 것도 진짜 아이돌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그 시스템에 보면은 이 친구들이 하는 일거수일투족을 네. 포장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생기는데 스포츠도 그런 게 많이 생겨줘야 좀 발전이 있지 않을까 했는데 보통은 인터뷰하고 하면 좀 부끄러워해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그렇죠. 그런 거에 네. 익숙하지 정말 않아서. NBA랑 너무 다르죠. 네. 그래서 이제 정재영 선수도 마찬가지로 인터뷰를 하면 좀 착하게 이렇게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 같이 이렇게 아이폰으로 찍고 우리끼리 만드는 영상에서는 선글라스 딱 끼고 이렇게 그게 너무 재밌는 거죠. 속에 있는 얘기도 하는데 그걸 아는 거죠. 제가 만든 영상 중에 한번 같이 만든 영상 중에 이런 게 있어요. 강남에서 만났어요. 네. 그래서 제가 영상을 찍으니까 재영아 통화해 통화. 이렇게 진짜 자연스럽게 선글라스 통화하면서 가요. 막 이렇게 그 장면을 찍는 거예요. 그 연출인데 그런 게 팬들이 볼 때는 재밌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네. 허세라고 본인 스스로 인정하셨습니다. 허세라고. 누가요? 재영이 그랬어요? 네. 그게 매력이잖아요. 팬들 분들은 이걸 좋아하실 거예요. 네. 이 정재홍 선수한테 지금 뭐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좋다. 네. 정재홍 댓글에 선수가 달아주시면 주인공이 벌써 좀 돼버렸어요. 계속 주인공 네. 되고. 아, 저는 스킬 트레이닝 운영하는 목표는 그거였어요. 선수들이 스타일을- 주인공이 될 수 있게 좀 보조적인 역할을 하고 싶어가지고 에이전트가 되고 싶거든요, 사실. 마케팅 에이전트. 그럼 이쯤에서 아니 혹시 최종 꿈? 최종 목표? 네, 너무 많이 저희가 이 말해가지고 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거 말고요. 그러니까 스포츠 분야에서는 어쨌든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만들고 싶고 네. 사실 SM이 IB 스포츠랑 뭔가를 만든 걸 얼마 전에 소식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좀 스포츠 산업도 엔터테인먼트화가 되면 네.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선도적인 처음 시작했지만 좀 잘 만들어가는 그런 회사가 되고 싶고 일단은 최종 목표라고 하시긴 했는데 우리나라 선수들이 NBA 무대에서 관중들 열광시키고 막 하이파이브하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꼭 보고 싶어요. 저도요. 진짜. 진짜 이제 진짜 보고 싶어요. 좀 정말. 그런 모습을 볼 때가 되지 않았나. 꼭 NBA 선수 우리나라에 와서 뛰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선수들이 네. 가서 하는 모습. 그리고 뭐 사실 YG 같은 스타일을 원하신다고 SM 아니고. 네, 힙합이니까요. 힙합, 네. 농구랑 힙합은 잘 어울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도 있어서 네. 네, 많이 또 공부하고 있어요. 네. 안희욱에게 정재홍이란 이런 질문들. 정재현은 형제죠. 예, 프로고 그냥 힙합적인 거 느낌을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처음에 재홍이가 너무 알았지. 너무 고마웠던 거는 프로 선수잖아요. 저 굉장히 네. 떨렸거든요. 이거 어떻게 존댓말을 처음에 했는데 트레이닝 할 때 전 존댓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이야기를 하고 해야 되니까. 근데 정재영 선수가 처음에 저보다 형이시죠? 말 편하게 하세요. 이 말을 먼저 했어요. 너무 고맙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기억도 있고 그래서 저한테는 진짜 스킬 트레인의
얼굴이죠, 정재홍. 네, 진짜로. 예. 네, 이거에 대해서 정재홍 선수는 또 답변해줬습니다. 정재홍에게 안희욱이란 나를 농구에 대해서 다시 뒤돌아보게 해준 사람. 아, 감동이. 저한테 그 얘기를 했다고요? 예. 땡큐. 그 감동이 진짜 제 옆에서 보고 있는데 남자들의 우정 멋있네요. 저는 진짜 좋아했던 게 얘기를 좀 많이 했어요. 힘든 것도. 그러니까 저는 그게 있거든요. 제가 선수 직접 뛰지 않으니까 내가 해줄 수 있는 거는 할 수 있다라는 얘기뿐만 아니라 그것만 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영상 찍어갖고 이 잘한 플레이. 그러니까 선수들이 보면은 결과에만 너무 이제 익숙한 거죠. 내가 몇 득점을 하고 어떤 승리나 패배에 대해서 많이 하는데 전 트레이닝하는 크루 선수들한테 그 경기에서 자기가 했던 움직임이나 이런 걸 찍어서 보여줘요. 동기부여해라고. 농구공이 둥글잖아요. 잘 될 때 있고 안 될 때 있는 거지. 근데 이거는 팬이라서 할 수 있는 얘기인 것 같고요. 스트레스 많이 받을 것 같아요. 네. 근데 한 가지 여기서 궁금해요. 본인은 그럼 어떤 뭐 선생님이자 트레이너이신가요? 저요? 네. 저는 솔직히 칭찬밖에 안 해요. 오, 그래요? 네, 진짜로. 영상 보니까 막 무섭게 하는 것 같은데. 그러게. 솔직히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뭐 직업 방송이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잘라낸다라는 표현을 좀 했었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저도 체대 친구들 씨름했던 친구가 있어요. 네. 프로를 못 가서 우는 걸 봤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겪다 보니까 경쟁이 치열하고 시간 투자 많이 해야 되는데 그냥 이거 해서 안 되면 말지라는 생각은 아니라고 보고 본인이 열심히 하지 않으면 비용 투자해도 좀 다 돌려주는 이유가 어차피 나중에 가서 프로가 되지 못했을 때 대안이 없으면 안 되니까 미리미리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강하게 얘기하는 건 있어요. 안 해? 그럼 돈 돌려주고 하지 말자. 형 동생은 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목표로 했던 게처럼 너네는 스타가 될 몸이고 그럼 계속해서 관리하고 노력을 같이 해야 되는데 저는 솔직히 지금 작은 회사잖아요. 그래서 진짜 나중에 큰 회사가 됐을 때 시스템도 갖춰지고 힘이 생겼을 때는 얘네한테 제시를 할 수 있죠. 어떤 열심히 했을 때 이런 보장된 게 있을 거니까 같이 키워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좀 강하게 하는 것도 좀 있긴 있어요. 그럼 정말 지금 혼자서 다 하세요, 운영을? 네, 트레이닝하고 촬영 다니고 편집하고. 네, 그렇죠. 지금 많이 또 질문이 많이 올라왔었어요. 뭐 정재홍 선수가 올해 우승을 하면 강남스타일. 언제적 강남 뜬금없이 강남 스타일이시네요. 그러니까 그래도 뭔가 네. 우승을 하면은 우승하면 뭔가 해줄 수 있는 게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것 같고요. 네. 사람들이 당황하셨다고. 네. 그리고 칭찬을 잘해주신다고. 칭찬 왕. 저요. 네. 선수들은 칭찬 받으면 더 잘하지 않을까요? 맨날 혼나니까. 저 맨날 뭐 감독님이건 아니, 그럴 것 같아요. 이건 운동하다가 혼나지 왔는데 여기서도 혼나면 얼마나 잘하려고 온 건데. 솔직히 힐링하러 오긴 해요. 친구들이. 아, 그런 것도 있어요? 왜냐면 얘기하고 그 선수들이 롤 모델로 삼는 선수들 영상을 또 플레이 시켜서 같이 보여주거든요. 비교하고. 그러니까 재밌어 하기 좀 좋은 것 같아요. 네, 맞아. 칭찬해 줘야 된다고. 이제 거의 슬슬 마무리한다. 네, 저희 그쵸. 이제 방송 항상 1시간씩 하는데 정말 짧게 느껴져요. 특히 오늘 안희욱 씨가 오시고 나서 얘기하다 보니까 더 짧게 느껴지는데. 함께 오고 정재홍 선수도. 네. 그러면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뭐 수학은, 궁금한 게 말씀해 주실 만한 게 있다면 뭐 시청자들한테 뭐 드리블 잘하는 뭐 팁, 꿀팁 이런 거 있나요? 이것만 기억하면은 백종원 씨처럼 이것만 기억하면은 나도 안희욱처럼 드리블 할 수 있다 뭐 이런 거 없나요? 아 진짜요? 이거는 선수들한테만 알려주는데 제가 손이 엄청 작아요. 크지 않은데 공을 잡아도 한 손을 못 잡거든요. 네. 근데 저는 드리블 할 때 여기까지가 드리블이에요. 공이 공이 거기까지 붙어요? 공이 딱 닿여있는 여기까지도 드리블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감는 드리블을 많이 해라고 하는. 공이 일단 빠지지 않으면 드리블이 잘해 보여요. 이렇게. 그리고 첫 번째는 내가 드리블을 잘해 보이게 만드는 게 첫 번째예요. 멋있게, 간지나게. 그걸 먼저 강조를 하고 그거를 진짜 자기 드리블로 만들려면 반복 연습밖에 없어요. 진짜. 식상한데? 진짜 많이 만질수록 잘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진짜. 결국에는 반복 연습이죠. 네, 식상한 팁으로 마무리하는 걸로. 네, 너무 식상하긴 한데 그게 진리더라고요. 네. 어쩔 수가 없어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좀 많이 또 참여를 해주시고 계신데 저희가 오늘은 일단 안희욱 씨를 모신 걸로 그리고 다음번에 정재홍 선수랑 같이 나와주시기를 한 걸로 큰 수학을 구두 계약이 됐네요 지금. 네, 지금 거의 계약했어요. 왜냐면 네. 공약이고 여기 보시고 계시는 시청자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네 지금은 네, 계신가요? 정재홍 선수가 나가신 것 같아요. 지금 나가겠어요? 예. 네, 아무튼 댓글이 없는 거 보니까 나가신 것 같은데 그리고 아무튼 감사하다고. 지난주 당첨자 네. 말씀도 제가 드려야 될 것 끝으로 같은데. 이제 공지를 할 건요. 지난주에 이벤트 당첨되신 NBA 카드 5장. 당첨되신 분은 고영범 씨고요. 혹시 네. 계시면 축하드립니다. 저희 페이스북 페이지에 또 네. 메시지 남겨주시면 되거든요. 네, 주소랑 네. 보내주셔야지만 저희가 선물을 보내드리니까요. 네,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고영. 마지막으로 네. 퀴즈 한 번 더. 그쵸. 오늘 상품 문태종 선수의 문태종 선수의 스팅 저지, 사인 사인 스팅 저지. 받은 거. 네. 네. 요거 드리는 이거 거는 드리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저희가 초반에 퀴즈를 냈었는데 이제 안유 트레이너님께서 운영하고 있는 운영하는 1인 기업 그 회사의 정확한 명칭을 풀네임이죠. 네, 스펠링을 정확하게 쓰셔서 주시면 되고요. 저희 스포츠 그룹 페이스북 페이지에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네. 상품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궁금해하신 분인데 이 사이즈가요. 사실 라지보다는 한참 큰 것 같은데요. 2X라는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입으면 지금 제가 팔이 되게 긴데 다음에 한번 입어볼까요? 이거를 입으면 원피스처럼 될 것 같아요. 리폼해야 되겠네요. 아무튼 이 사인 이거 연습복이라고 해야 돼요? 이것도 저지인가요? 네, 슈팅 저지라고 하죠. 슈팅 저지 이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트예요. 네, 그렇게 크다고.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저희가 농구 얘기를 이렇게 좀 농구 외적으로 같이 하니까 좋네요. 재밌네요. 얘기였죠. 네. 네. 사실 또 사과를 드려야 될 게 아까 저희가 방송 네. 사고가 있었잖아요. 귀신 같아요. 좀.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 없도록 할 거고요. 네, 그리고 다음 주 주제는 또 저희가 저희 스포츠 그룹 페이지에다가 또 올리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다음 주에도 오늘처럼 많이 와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안희욱 씨도 정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